안녕하세요, 이준호입니다. 이번에 제가 새로 만든 코너는 북빅뱅 독서클럽입니다. 이 북빅뱅, 그러니까 책으로 뭔가 빅뱅이 이제 우주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. 하나의 점이 이제 거대한 우주가 됐듯이 이 한 권의 책으로 뭔가 하나의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,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말하니까 되게 거창한데 사실 뭐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이제 이 과학이 빛나는 밤에라는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책을 두 권을 썼는데요. 세상의 모든 과학이랑 한 권으로 끝내는 세상의 모든 과학이랑 그 과학이 빛나는 밤에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쓰면서 모든 걸 다 책에다 담을 수는 없거든요. 더 담고 싶었지만 또 분량상 뭐 이제 내용이랑 약간 좀 연계성이 떨어지면 담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책을 쓰고 나서도 뭔가 이 책이랑 관련돼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또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막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추가해가지고 책을 중심으로 해서 막 이제 이야기들을 더 덧붙여서 좀 더 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좀 더 큰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다. 큰 이야기를, 더 큰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싶다. 그래서 이 독서 클럽을, 북빅뱅 독서 클럽이라는 코너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뭐 어떻게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일단은 뭐 저는 어쨌든 되든 안 되든 시작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한번 용기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. 자, 이제 그 씨앗이 될 책, 우주가 될 씨앗이 될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. 세상의 모든 과학. 한 권으로 끝내는 세상의 모든 과학인데요. 뭐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제목이 굉장히 거창하죠. 한 권으로 세상의 모든 과학을 끝내버립니다. 이거 제가 지은 제목은 아니고 이제 출판사에서 지은 제목인데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죠 사실. 어떻게 다 끝내버려요. 또 세상의 모든 과학이 어떻게 이 책 안에 다 담겨 있겠습니까. 하지만 뭐 처음엔 좀 부담스러웠는데 뭐 계속 또 이 이름을 제가 계속 된 A고 또 쓰다 보니까 뭐 나름 괜찮더라고요 느낌 자체는. 하여튼 네 그래서 이 책으로 북빅뱅 뭔가 빅뱅을 만들어 볼 텐데 이 내용 구조를 한번 또 설명해 드려 볼게요. 이 책이 사실 굉장히 공이 엄청 많이 들어가긴 했어요. 과학이 빛나는 밤에 그 첫 번째 책보다 이 책이 훨씬 더 힘들었어요. 왜냐면 일단 이 안에 그림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그림이 진짜 제가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아닌데 이렇게 그리기가 정말 힘들었거든요. 이게 다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. 정말 죽어라고 힘들었습니다. 진짜 힘들었어요. 이거 하나 그리는데 2, 3주씩 걸리거든요. 진짜 이게 터치 하나하나가 한 번에 끝난 터치가 없어요. 다 새로 했다 지고 했다 지고 했다 지고 하면 그림 하나당 한 수만 번은 터치를 했을 거예요. 이 안에 보면 그림들이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. 근데 이 출판사에서 제가 그렸다는 뭐 이런 걸 해주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. 그죠? 이준호 지음하니까 누가 다른 사람이 그린 것 같죠? 아닙니다. 여기는 그림 제가 다 그렸습니다. 이거 하나도 빠짐없이. 왜 이렇게 해줬나 몰라요. 일단 나오고 나니까 뭐 고쳐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 이유가 있어서 또 알아서 그렇게 하셨겠죠. 이 그림들이 이거 다 제가 그린 거예요. 진짜 힘들었어요. 근데 심지어는 이 그림이 이게 뭔가 뭐랄까 좀 너무 어둡다고 그래야 되나? 이게 되게 뿌옇게 나왔어요. 그죠? 출판사 편집자 분이 저한테 이제 이거 인쇄가 나오고 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죄송하다고 좀 너무 뿌옇고 검해가지고 잘 안 나왔는데 괜찮으시냐고 그래서 괜찮다고 하긴 했는데 근데 사실 이제 또 이 작가 입장에서 이 책이 나오기가 또 되게 힘들었거든요. 이 책이 그러니까 원고를 넘기고 한 1년이 넘게 못 나왔어요. 그러니까 뭔가 좀 컨셉이 잘 안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일단 야 제발 나오기만 해라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사실. 처음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나오기만 하면 너무 고맙겠다. 그래서
뭐 조금 이제 불만사항이 있어도 뭐 얘기는 안 했습니다. 이 그림도, 야, 이거 진짜 힘들게 그렸거든요, 이거. 하여튼 어쨌든 나오니까 좋더라고요. 저는 뭐 큰 욕심이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. 네. 하여튼 그림이 일단 힘들었고, 첫 번째. 그 다음에, 이 책 소개를 해드리고 있었죠. 이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, 이 챕터들이 이제 11개 챕터가 있는데, 우주부터 뭐 지구, 바다, 대륙, 조상, 뭐 인류, 무기, 농업, 문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챕터들이 있어요. 근데 이 챕터들 하나하나가 뭐랄까 좀 어떤 완결성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책 자체가 하나의 빅히스토리 책이거든요. 그러니까 빅뱅에서 미리 소제목 소주제가 이거예요. 소제목 빅뱅에서 미래까지 천문학에서 인류학까지 이렇게 해서 하나의 어떤 그 전체적인 빅히스토리예요. 빅뱅에서부터 미래까지 쭉 이제 엮어 나가는 한 권의 빅히스토리 책인데 우주부터 해서 뭐 인류 문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 우주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를 다 다루는 이제 책인데 하나의 빅히스토리죠. 그러니까 우주가 시작했을 때부터 우주가 시작한 거를 이제 서술을 하고 이제 나중에 그걸 어떻게 인류가 발견하게 됐는지, 이 빅뱅이라는 걸 어떻게 발견하게 됐는지까지 해서 이게 하나로 이렇게 하나의 서클이 그려지는 거죠. 이렇게 우주의 시작부터 다시 또 인류가 발견한 우주의 시작, 과학의 역사가 나중에 또 나오는 거죠. 그래서 하나의 이 빅히스토리 이렇게 되는 건데, 근데 한 챕터도 다 하나의 또 빅히스토리야. 작은 빅히스토리들이 모여서 큰 빅히스토리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우주, 여기 보면 이제 우주 챕터도 우주의 시작부터 우주의 끝까지가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. 이 지구가 어떻게 이 태양계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이 지구가 또 나중에 어떻게 끝나게 되는지, 이제 태양 속에 들어가서 태양에 빨려 들어가서 이제 뭐 불타버린다던가 뭐 다양한 종말 시나리오가 있거든요. 그렇게 해서 이제 지구도 어떻게 끝나는지 하나의 소 빅히스토리가 되는 거죠.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. 뭐 다 완벽하게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, 이게. 네, 그래서 하여튼 그런 책이에요. 저는 굉장히 열심히 썼고 뭐 작가 입장에서 좋은 책이니까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를 해드리겠죠, 어쨌든. 이 책을 가지고 한번 이 북빅뱅 독서 클럽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이야기는 이 빅뱅 내용이 나오잖아요. 여기 보면 처음에 이제 아주 작은 점이었죠.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그림에서 이걸로 작은 점, 손 옆에 있는 점에서 이 점이 얼마나 작은가 하면 크기가 이걸 다 그냥 0으로 표시해 놔가지고 굉장히 작은 크기죠. 맞아요. 9번 내려가는, 맞아. 그 계단. 제가 계단 비율을 썼었죠. 한 번 내려갈 때마다 1000분의 1로 작아지는데 그 계단을 9계단을 내려가면 그 작은 점에 이르게 된다. 1m인 뭐 사람이 1000분의 1로 작아지는 계단을 9계단을 내려갔다. 1000분의 1로 작아지고 그 다음에 또 1000분의 1로 작아지고 또 1000분의 1로 작아져서 9번이나 작아졌을 때 그 작은 점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이 우주가 딱 탄생하게 된다. 그래서 처음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때 요만한 한 사과? 뭐 자몽? 요만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여기 그림 또 하나 있는데 요 그림 이 그림이죠, 이 그림. 요만해졌다. 뭐 이제 이거 다 제가 그린 거예요. 이 그림도 쉬운 그림은 아니었어요. 네.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우주가 생겨났다, 이 이야기인데, 제가 이 이야기를 쓸 때 사실 제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거 되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. 그렇잖아요. 사실은 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.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. 그러니까 뭔가 이게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. 하나의 아주 작은 점이 갑자기 커졌어. 그리고 거기서 우주가 다 생겨나. 이 우주가 뭐 그냥 대충 무슨 뭐 진흙덩어리나 뭐 이런 걸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
엄청나게 복잡한 법칙과 그 법칙을 따르는 입자들로 이루어진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복잡한 이 우주잖아요. 수학 공식으로 표현해도 엄청나죠. 그런 우주가 어떻게 그냥 한 점에서 그냥 딱 생기지? 그냥 물질만 생기는 것도 아니고. 저는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이 빅뱅이 일어나서 이 우주가 생겨나는 그 순간이 그 어떤 뭐랄까 합리성의 끝이다 라고 생각했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는 되게 합리적인 것 같잖아요. 뭔가 이 법칙에 따라서 모든 그 이제 물리적 법칙에 따라서 모든 게 다 진행되고 어쨌든 지금 현재는 별 문제는 없어요.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고. 근데 빅뱅의 그 순간은 지금의 어떤 합리적인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죠.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런 거예요. 제가 이제 영화 이제 이걸 쓰면서도 전 그 영화를 되게 좋아했어요. 그 영화 생각을 하면서도 이 챕터를 썼었는데 뭐냐면 그 트루먼 쇼 아시죠? 트루먼 쇼. 그 트루먼 쇼에 보면은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. 그 트루먼 쇼 하나랑 또 하나 영화가 제가 좋아하는 게 13층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. 트루먼 쇼 한번 보여드릴게요. 트루먼 쇼에 보면 그 트루먼이 그 스튜디오에서 이제 이 가짜라는 걸 알고 자기 인생이 가짜라는 걸 알고 막 배를 타고 그 끝까지 가잖아요. 막 파도를 헤치고 막 이제 트루먼 쇼 2부입니다. 네, 맞아요.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 하늘에 도착하잖아요. 그 바다 끝에 그 바다와 가짜 바다와 그 스튜디오의 벽이 만나는. 근데 거기 이제 하늘이 그려져 있잖아요. 말로 하는 마지막 것보다 자리에 탑승하지만 그림을 많은 하는 이제 사람들의 이걸 실제로 보여드리는 게 낫죠. 자, 이 장면이에요. 자, 또 잠시만요. 파도가 잠잠해지자 제가 아까 여기서 멈춰놨는데, 그렇지. 이 장면. 이 장면. 자, 이 장면 바로. 이 장면 보이세요? 이 장면? 이 손으로 이 하늘을 이 페인트로 칠해진 이 가짜 하늘을 딱 만지는 이 순간이에요. 이 세계 끝이죠, 이게. 트루먼이 벽에 손을 대는 순간 이렇게. 표정에서 많은 것들이 느껴집니다. 바로 이 느낌. 자신이 진짜 세트장에서 그거 막 살았다는 쳐. 것을 와, 깨달았기 이게 때문에 뭐야? 하면서 막 쳐. 가짜 하늘을. 세트장 끝엔 길이 있었고 그 끝엔 계단이 있었죠. 전 바로 빅뱅이 이런 느낌이었어요. 이 합리성의 끝, 이 세계의 끝이다. 이 우주의 시작이 아니라 이 우주가 가진 합리성의 끝. 더 이상 거기는 합리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. 이 우주의 현재나 뭐 이런 건 이제 우주가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합리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합리적인 우주를 합리적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런 느낌이죠. 이게 다크시티래. 다크시티 말고 이제 13층. 다크시티에도 사실 그런 장면이 있는데 제가 다크시티 영화를 못 찾아가지고. 다크시티도 왜 그 세계가 가짜잖아요. 이 13층이라는 영화도 되게 재밌어요. 요건 좀 많이 오래돼가지고 못 본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, 이 13층이라는 영화는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, 아마 빌딩의 13층일 거예요. 13층에 컴퓨터 그 시뮬레이션이 있어요. 그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가짜 세계를 컴퓨터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이제 기술자들, 과학자들이 그 가상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죠. 그 13층에서 뭐 이렇게 머리에다 막 뭘 쓰고. 그러다가 자기가 만들어낸 그 가상의 세계에 인간이 그 시뮬레이션 속의 인간이 이 세계가 가짜라는 걸 알게 돼요.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걸 얘기해드려도 되나? 맞아,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, 사실. 이 내용이 어쨌든 이제 또 화면을 보여드려야 되니까. 근데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만든 그 과학자가 살고 있는 세상, 그 13층이 존재하는 세상도 알고 보니까
컴퓨터 속 시뮬레이션이었어. 그러니까 본인도 시뮬레이션이었는데 시뮬레이션인 과학자가 또 시뮬레이션 세계를 만든 거죠. 그래서 그 과학자가 이 내가 살고 있는 세계가 가짜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. 그게 바로 지금 보여드리려고 그래. 그 장면이 굉장히 저도 인상 깊었는데 뭐 보여드릴게요. 아 진짜 이 영화 좋았어요. 이 영화의 특히 그 여주인공이 굉장히 뭐랄까 좀 뭐랄까 고풍스럽다고 그래야 되나? 그냥 예쁜 게 아니라 되게 좀 너무 우아하다고 그래야 되나? 자, 이 장면이에요. 자, 그리고 이때 그녀에게 누군가 접속합니다. 시라고 믿었던 이것이 자, 이 사실을 통해 더글라스는 플러가 남긴 편지의 내용을 눈치채게 되는데요. 자, 이 장면, 요거 보세요. 이 과학자가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가 가짜라는 걸 이제 깨달으러 가는 장면인데요. 운전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. 그러다가 막 계속 가는데 이제 그 길이 나중에 끝나.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돼요. 이 세계의 끝인 거죠. 이 세계의 끝. 이 길의 끝이 세계의 끝인 거죠. 그래가지고 그 길 끝이 어떻게 되냐면 시라고 믿었던 이것이 자 이제 차에서 내려요. 그리고 봅니다. 예, 바로 이렇게 돼요. 이 세계의 끝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. 이렇게. 컴퓨터 속인 거죠 한마디로. 이 컴퓨터가 이제 이 세계를 요 길의 이 끝 전까지는 합리적으로 이 컴퓨터가 세계를 만들었는데 더 이상 컴퓨터의 능력으로는 이 길을 넘어는 더 이상 합리적으로 만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죠.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난 더는 데이터가 딸려가지고 못 만들겠어. 이제 그런 의미죠 사실. 이 가상 세계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겠어요. 전기세도 많이 들고 데이터 또 처리도 해야 되고 처리 용량의 한계도 있고 그러니까 더 이상은 못 만들겠다.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도 마찬가지가 아닌가. 139억 년 전까지는 138억 년이었나? 138억 년이었나 9억 년이었나? 갑자기 이것도 헷갈리네. 하여튼 139억 년 전까지는 내가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어. 근데 그 이상은 못 만들겠다. 에너지가 딸려. 뭐 데이터 처리 용량이 딸려. 아니 뭔가 이유가 있어. 그래서 139억 년 전 그 빅뱅 그 순간까지가 바로 우리 세계의 끝이다. 우리가 뭐 타임머신을 타고 그 세계로 가면 정말 그 끝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겠지만 지금 그건 안 되기 때문에 발견을 한 거죠. 그 끝을 우리가 사실은.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렇다는 게 아니라.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제가 이제 쓸 때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. 근데 뭐 이런 내용을 사실 책에 담긴 좀 그러니까. 이제야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네. 이제 좀 시간 여유도 좀 어느 정도 생겼고, 그래가지고 이 책 쓸 때만 해도 제 아기가 굉장히 작고 그래서 밤에 뭐 이렇게 시간 여유가 없었습니다. 굉장히 피곤하고. 근데 하여튼 이 책 쓸 때 하여튼 그때 생각들이 다 나네. 정말 쉽지 않았죠. 근데 굉장히 이제 공들여서 쓴 책인데 그래서 하여튼 또 이 책을 선택해서 뭔가 좀 추가적인 좀 풍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도 싶었어요. 또 뭔 얘기를 더 하려고 그랬지? 맞다. 이 어떤 얘기를 더 해드리고 싶었었냐면 이 우주가 되게 시뮬레이션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게 뭐에서 들었었냐면 제가 이제 교양과학 책을 읽다가 보면 딱 기억에 남는 문장들이 있잖아요. 어떤 문장이 기억에 남았냐면 이 우주의 그 양성자들이 다 똑같다. 틀리지가 않는다. 전혀 다르지가 않다. 라는 그 어떤 문장이 있었어요. 어떤 책에. 근데 그 문장을 읽고 전 좀 충격을 받았어요. 물론 당연한 얘기긴 한데 뭔가 되새겨서 깨닫게 되는 거죠. 뭐냐면 이 우주에 양성자가 얼마나 많겠어요. 그러니까 모든 원자 핵은 다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. 수소는 양성자가 하나고 뭐
헬륨은 2개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정말 이게 아마 제 기억에는 10에 300승이었나 하여튼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. 우리 몸이 다 이게 양성자로 또 이제 이루어져 있는 거고. 근데 그 수많은 양성자가 하나도 다르지 않다. 모든 양성자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 빅뱅에서 그냥 뭐랄까 빅뱅에서 양성자가 그냥 무슨 팝콘 터지듯이 빵 터져가지고 양성자가 생겨났으면 그 양성자들이 다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? 우리가 그 뻥튀기 왜 튀길 때 생각해보면 그 뻥튀기 안에다가 이제 옥수수를 넣죠. 그리고 뻥 하고 뻥튀기가 터지면 그 옥수수들이 뭐 대충 보면 비슷하게 보이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 다 다르잖아요. 그 뻥튀기 안에서 어떤 열이 다 다르겠죠. 또 그 뻥튀기 기계 안에서. 그리고 또 옥수수가 애초에 좀 약간 다르게 생겼을 수도 있고. 그래서 다 어쨌든 약간씩 다 다르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아날로그적으로 생겨나는 상황에서는 약간씩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런데 이 아날로그적이 아니라 디지털적으로 생긴다고 하면 뭔가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똑같이 만들 수가 있죠. 바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그렇잖아요. 그냥 그 코딩 하나면 돼요. 제가 이제 코딩을 잘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뭐 문장 2개면 되지 않을까요? 양성자 뭐 10에 300승계를 만든다. 양성자의 성질은 이러하다. 그리고 엔터를 탁 치면 돼. 그럼 생기는 거예요. 물론 이제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뭐 프로세서나 이런 건 다 있다고 치고 그게 다 기본 조건이 구비된 상황에서는 그 2문장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럼 모든 양성자는 다 똑같아. 그 2문장이면. 그 양성자 하나하나를 다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, 더 이상. 그럼 우리 세계가 그렇지 않을까?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 우주에는 양성자들이 다 똑같지? 뭐 양성자뿐이겠어요. 전자도 다 똑같고. 굉장히 디지털적인 거죠. 그래서 더 전 이 세상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아닌가?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. 그리고 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. 제가 뭐 하나 여기 갖다 놨는데. 여기 있다.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이 세상에 이 우주에는 이제 입자들이 막 많잖아요. 근데 그 입자들이 이렇게 2개가 있다 쳐요. 이게 양성자 2개예요. 이게 전 보이시죠? 이 양성자 2개가 이건 진짜 사실 그냥 점이거든요. 물론 뭐 이 안에 이제 뭐 쿼커도 있고 뭐고 한데 어쨌든 하나의 점이에요. 얘네들이 무슨 그 어떤 뭐 인격을 가진 그런 물체가 아니잖아요. 근데 이 양성자들이 서로 만나면 서로 가까워지면 붙지 않죠. 이게 반발을 하잖아요. 이렇게 반발해서 튕겨 나간단 말이죠. 멀어진단 말이죠. 너무 가까워지면. 어떻게 이게 가능해? 신기하지 않아요, 사실? 생각해보면. 양성자가 뭐 머리가 있어? 서로 뭐 알아보나? 저기 양성자가 온다. 나는 이제부터 반발해서 저로 가야 돼. 물론 뭐 여기서 뭐 입자가 또 나오기도 하고 뭐 조금 이제 뭐 그런 게 있기도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어떤 뭐 입자가 나와서 서로 뭐 밀어낸다 쳐도 그 입자들은 또 서로를 어떻게 알아봐? 왜 서로를 밀어내? 입자들은 인격을 가지지 않았잖아요. 그런데 그 점들이 서로 알아서 어떤 법칙에 의해서 정확히 움직인단 말이에요. 밀어내야 될 땐 밀어내고 끌어당겨야 될 땐 끌어당기고.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? 어떻게 가능하지? 이 입자들이 서로 막 뭐 부딪히고 뭐 이러나? 그런 게 있나? 양성자가 막 뭐 입자를 막 서로 뿜어내가지고 막 뭐 이게 어떤 뭐 반발력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그래도 뭔가 이 점들이 서로를 알아보고 법칙에 맞는 행동을 해야 돼. 인격도 없고 눈도 없고 뭐 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점인데 이 입자가 어떤 법칙에 맞춰서 정확히 행동을 한다는 거. 그게 뭘까요?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? 이 아날로그적 세계에서 이게 뭐 가능할까? 저는 그냥 간단해요. 이제
이 시뮬레이션 상에서 그 입자의 성질을 지정해 주는 거죠. 이 입자와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. 이 입자와 이 입자가 양성자다. 양성자의 경우에 뭐 어느 정도 거리에 가까워지면 어느 정도 반발력으로 멀어진다. 이거 한 문장이면 되잖아요. 한 문장만 코딩해서 엔터 치면 이 우주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. 이 우주가 다 컴퓨터니까. 다 이 우주 어느 곳에서나 그 법칙이 적용이 되죠. 왜냐면 이 우주가 하나의 컴퓨터니까. 어느 곳에서나 어떤 법칙이 어떤 입자 공간에 어느 공간에 있던 시간에 다 적용이 되는 거죠.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? 아주 간단한 건 코딩 하나면 됩니다. 이 우주가 컴퓨터면 되는 거고. 그러면 그 명령어에 따라서 그 명령에 쓰여져 있는 조건에 따라서 다 동일하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. 우리가 컴퓨터 게임을 해보면 그 게임 서버 내에서 컴퓨터가 돌아갈 때 뭐 공간마다 다 어떤 뭐랄까 그 물리적 법칙이 다 다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. 그 물리 엔진이 있다면서요. 그 컴퓨터 내에서도. 그래서 그 물리 엔진에 의한 그 적용이 다 되는 거죠. 그 컴퓨터 그 안에 가상 공간에서는. 거기서 컴퓨터 안에서도 낙엽이 떨어지고 뭐가 날아가고 뭐 절벽에서 점프하면 밑으로 떨어지고 그 중력이 다 적용이 되잖아요. 그게 하나의 물리 엔진에 의해서 그 컴퓨터 내부는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. 물리 엔진에 있는 코딩에 따라서. 우리 우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. 어느 곳이나 똑같은 그 중력이나 뭐 이런 것들, 네 가지 힘이 있죠. 뭐 중력, 전자기력, 뭐 양력, 강력. 이게 우주 어디서나 똑같이 적용된다는 건 우리 우주에 있는 그 물리 엔진이 하나라는 거죠. 그래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. 물론 뭐 아닐 수도 있겠죠. 근데 그렇게 설명하면 굉장히 쉽다. 아주 간단하다.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또 책을 썼었다.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. 뭐 이런 내용을 제가 책에다가 담을 수는 없고 뭐 근거가 있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이런 자리를 빌어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. 그래요. 그래서 참 그게 신기하죠. 그래서 그 빅뱅의 순간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빅뱅의 순간은 이 우주를 다 코딩으로 다 만들어 놨어. 이 우주의 물리 엔진이나 뭐 이런 거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이 컴퓨터 기술자가 엔터 키를 탁 누른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실행이 쫙 되는 거야. 마치 컴퓨터 게임 이제 서버가 딱 오픈하는 것처럼 엔터 키를 탁 치는 순간 이 바로 빅뱅의 순간이지 않았을까. 이 컴퓨터, 이 우주라는 시뮬레이션을 만든 그 기술자가 엔터키를 탁 누르는 순간. 그러면서 이제 코딩이 쫙 읽히면서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. 순식간에. 그 빅뱅의 순간 정말 아주 0.000000001초밖에 안 되잖아요. 그 짧은 순간 뒤에 우주가 딱 생겨난 거잖아요. 엔터키를 탁 누른 거죠. 그 순간에. 아주 빨리 누른 거죠. 굉장히 빨리 눌렀대요.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탁.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어떠신가요? 재미있으셨나 모르겠네요. 하여튼 뭐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이 하나의 세계를 좀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또 다음 독서 클럽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히 계세요. 네.